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면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스팔트에 있는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셨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우리 국민들 지켜주실 겁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임하면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저희들이 못 싸워줘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오늘 이 둘 젊은 청년 변호인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어떤 결단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들의 결단은 결국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꼭 지켜달라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은 헌재 재판관에게 경고이기도 합니다. 불공정, 정치 편향의 대명사이고 극치로 달리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엄중한 외국 시민분들의 경고입니다. 결국 8분의 헌재 재판관들은 이분들의 충정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합니다. 자유와 법치주의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국 열사를 비롯해 애국시민 또 우리 이 둘 젊은 청년 변호인들 같은 이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이분들의 모든 총체적 거룩한 희생의 속에 핀 아름다운 열매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끝까지 지켜내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분들의 희생, 충정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충정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살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저 윤상현 견마지로 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이 참 아직 애기 같은 앳된 우리 청년들이 울음을 참아가며 머리를 자르고 또 쉰 목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어야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숭고하고 순결한 마음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말씀하셨고, 불법 체포인 줄 알면서도 체포영장에 응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 또 경호처 직원들, 우리 청년들 안전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면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스팔트에 있는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 믿고 하신 일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믿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우리 국민들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또 단식하시는 분들 계신데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 뜻 잘 전달됐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으니까 건강 상하지 않게 그만 멈춰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에 도전하는 폐악질을 이번에는 멈춰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도 불법 탄핵을 자행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차렸을 때 저들은 더 이상 거짓으로 꾸민 불법 탄핵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거짓 평화를 운운하며 북한 눈치 보는 대북 정책을 실현한 결과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북한의 손에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된 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저들은 북한을 포함한 공산당의 만행에 동조하는 정치를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멈추게 할 수 없었던 우리는 오늘날 불법 탄핵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불법 구금까지 마주하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추락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탄핵을 주도하는 반국가 세력, 이들이 들을 귀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반국가 세력의 폐악질과 비리를 깊게 알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이 옳았다라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의 임기가 2년 반, 중간점을 돌아서는 시점까지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민생을 살피지 않은 정치에 대해 경고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할 기비는커녕 더욱 국정 운영을 아노미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또한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은 보궐선거를 포함한 총선 등 계속해서 터져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아니면 무엇을 해서 저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기 2년 반 만에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는 단계까지 책임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엄 대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국회 문제는 여야 합치로 해결하면 되고 부정선거는 수사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면 지난 2년 반 동안 노력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의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대상 압수수색은 모두 181차례나 이뤄졌고 그 가운데의 대부분인 165건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 시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가장 핵심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는 선거인 명부는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공유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무료 소송에 있어서조차 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지를 대조하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 사례가 없습니다. 국회 의결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님께서 22대 국회 8개월 만에 113건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거대 야당이 단독 표결했다며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500여 건 이상을 여야 합의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2년 반 동안을 노력하고 기다려줬음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남은 2년 반의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민이 가진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겠다는 시도가 5년이라는 시간을 약속받은 대통령님의 현실적인
지키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5년 이내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에 때를 놓치지 않고 시도한 모든 것들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탄핵으로 정권을 뒤집으려는 반국가 세력의 시도에 크게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가의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이 선출해 놓아도 이렇게 매번 국회가 탄핵이라는 수단을 써서 선거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 학습된다면 머지않아 국민은 선거에 참여해야 할 의지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 탄핵 시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민노총같이 정치권 외 시민 조직까지 하달된 지령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의 적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부정하는 공작 활동으로 탄핵을 주문하는 현실에 공포를 느끼며 이 말도 안 되는 지력에 부역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회에 배지를 달고 쿠데타적 정치 공작을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역겨움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작 머리카락을 잘라냈지만 진정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불법 탄핵의 고리가 잘려나가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와 많은 국민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깨우치다 못해 정의를 외치는 국민 앞에 헌재가 또다시 위헌적인 재판 결과를 내놓는다면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 사망을 결정한 장본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빌미는 국회에서 제공했으나 법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나라를 정상화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간절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불법 탄핵을 멈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현재 탄핵 소추안은 국회 의결 이후에 국회 측이 내란죄를 빼기로 일방적으로 정했으면서 국회의 재의결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는 문영배가 지시한 대로 내란죄 뺀 소추안 문건을 수정해서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사유에 대해 실체적 규명을 하기도 전에 탄핵 소추안 자체가 오염되어 재판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상태로 탄핵 각하가 상식인 것입니다. 졸속 재판으로 선고하려고 한다는 헌법재판가 전문가의 목소리부터 실제 내란이 아니라는 곽종근, 홍장원의 거짓 진술과 물증, 법률에 기반하였어도 위헌 여부가 없는 계엄 등 탄핵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이 법대로만 해라 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국회의 권력과 법을 악용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평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